안녕하세요. 한국장, 미국장,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한미스탁. 평일 오후 4시 여러분과 함께 한국장과 미국장에 관한 다양한 투자 이슈를 함께 짚어봅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는 아나운서 김민희고요. 오늘도 또 50분 알차게 채워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지금부터 한미 증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길거리를 돌아다니니까 이제 벌써 봄이 끝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이렇게 초록색 이파리들이 바깥에 가득한데 좀 아쉽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여름이 다가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름이 오면 열매가 맺는 계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전에 여러분의 주식 계좌에도 열매가 가득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저희가 특별한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선착순 10분께만 드리는 한정판 투자정보 이벤트인데요. 왼쪽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2-2638-3955로 편하게 전화 주시거나 혹은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이 QR코드로 보이시죠? 이 QR코드로 들어오시면 저희가 딱 10분께만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요. 발빠르게 움직이셔서 좋은 정보 가득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한미스탁의 주인공, 바로 우리 계좌에 가득 수익을 채워주시는 이태양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오랜만에 이제 한미스탁의 시그니처 컬러죠. 바로 네. 블루와 이렇게 레드로 오늘 한번 꾸며봤는데 네. 저희 정말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기운이 듭니다. 오늘도 전문가님 소개해 주시죠. 네, 여러분들이 그 하루 일과를 보낼 때 해가 가장 높게 뜨는 시간은 정오 12시죠. 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빛나는 해가 뜰 때 이 시간, 우리가 그때 해가 쨍쨍하게 뜨는데요. 이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좀 어두울 때, 새벽 동틀 때 매수를 해야 우리가 또 여유 있게 정오에 떠오르는 해를 맞이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역시 시장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올라갈 종목, 섹터, 그리고 저점에서 본격적인 급등이 나올 종목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잠시 후에 저랑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카로운 발톱 숨기고 계시는 저희 태양양이 이태양 전문가님과 함께 한미스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국내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사흘째 상승불을 켠 미국 시장, 그리고 순조롭게 진행됐다는 한미 관세 협상이 그래도 무난했다는 평가가 이어지면서 우리 시장도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며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번 시장 한미 관세 협상에서는 사실 양측이 조선업이 모두 필요하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반가운 소식이죠. 4월 내내 돌아오지 않았던 외국인들의 수요가 오늘 돌아오면서 오늘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대부분 코스피 상위 종목들도 빨간불을 켜주긴 했지만 사실 조기 대선이 다가올수록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민첩하게 움직이는 게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 국내 시장에 대한 다양한 내용 전문가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사실 이 조기 대선 문제, 그리고 오늘 관세 협상이 지난밤 있긴 했지만 네. 사실 아직도 챙겨야 할 개별 이슈들이 아직 많습니다. 네네. 오늘 어떤 내용 이슈로 준비해 주셨을까요? 일단 이제 4월이 곧 얼마 안 남았죠. 일주일밖에 네.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5월 되게 되면은 우리가 미장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 안에서도 5월에 이슈가 있을 만한 종목군들 같이 가져가 보셔야 되겠고요. 네. 제가 어제뿐만 아니라 그저께도 말씀드렸던 HLB 그룹주들 5월에 이슈 있는 거 다 기억하시죠? 네. 그리고 이제 어제 2+2 한미 관세 협상이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조선 섹터 오늘 또 어느 정도 일부 종목군들은 이전에 고점을 돌파하거나 아니면 그동안 하락하던 추세를 뚫고 올라온 종목군들이 하나둘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간밤에 뉴스가 나왔던 원전 관련된 이슈, 그 조선 관련된 이슈,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는 히든 종목 뒷부분 소개해 드릴 거고요. 시장 전반적으로 최근 3주 동안 꾸준히 오름세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기준 봤을 때 주봉상에서 캔들이 저점, 고점 3번 연속으로 오름세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주식 공부를 이론상으로라도 내가 좀 해봤다. 네. 아니면 내가 좀 인터넷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좀 주워 들어봤다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시는 바닥 구간에서의 주봉상, 캔들, 적산병이 나왔죠. 네. 이건 이제 바닥에서 하락을 멈추고 본격적인 상승세로 전환이 되면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 말합니다. 다만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 초에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지금 네. 현재 구간에서 코스닥은 어느 정도 주요한 매물대 보니까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올라와서 매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봉상에서 이렇게 거래대금이 보시면 많이 늘었죠. 거래대금이. 바닥 구간에서 거래대금이 최근에 1, 2, 3, 4, 5, 6, 7주 연속 오름세 기록했고 3주 연속 지수 올라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투심이 완연하게 회복세를 보이면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 증시에도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동안 네. 많이 부진했던 반도체, 이차전지, 조선 이쪽도 오늘 꾸준히 기분 좋게 네. 오랜만에 반등세 나주었습니다. 매수가 들어와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내 갖고 있던 뭐 기존의 종목들은 왜 이렇게 안 오를까? 이게 좀 잘못됐나? 악재가 있나? 많이 생각 드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동안 자금이 정시타임에서 쏠렸다 보니까 그런 네.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가 됐었고 드디어 이제 오늘까지 730포인트 부근에 코스닥이 이제 도달 성공했기 때문에 그동안 소외되었던 종목군들도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였고 다시 한번 유동성 회복이 되면서 섹터, 업종 전반적으로 수급 불균형이 해소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자금이 고루 퍼지면서 이제 슬슬 업종 전반적으로 네. 오름세를 기록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종목이 그동안 안 올라갔을까 하시는 분들도 조만간 또 종목이 올라갈 수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 간략하게 설명드렸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간밤에 이슈가 나왔어요. 어떤 뉴스냐? 체코 원전 수주 본계약 체결 가능성이 우리나라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네. 기세가 2개월, 3개월 전부터 나왔었죠. 그런데 이 원전 관련 섹터가 작년 12월 4일부터도 그때가 좀 힘든 시기였죠. 보릿고개였죠. 하지만 또 기분 좋게 또 최근에 주가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바로 어제 체코 한수원 원전 계약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경쟁사 프랑스의 EDF사 프랑스 전력공사가 그동안 체코 쪽에 좀 진정서를 넣었어요. 이거 좀 문제된 거 아니냐? 다시 한번 계약을 검토해봐라. 이렇게 좀 진정 넣었는데 이걸 체코가 기약했고 앞으로 2분기 안에 우리나라와 체코의 원전 본계약 수주 계약 체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시장에 올라올 때 우리나라 관련된 뭐 원전 관련주 올라와 주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본계약이 우리나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어떤 원재력 섹터 종목군들을 봐야 되는지 제가 탑3 3개의 종목을 제가 여러분 소개해 드릴 거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특정 산업에서 여러분들 투자를 하실 때 예를 들면 뭐 전기차, 그죠? 네. 아니면은 뭐 배터리셀 이런 것들 중에서도 제가 2000제 안에서는 양극재가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배터리셀 같은 경우에도 그죠? 양극재가 가장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가 비중이 높은 것에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오른다 말씀드렸어요. 돈이 되는 일을 하자. 돈이 되는 곳에 투자를 하자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원전이 본격적으로 체코에 나가서 짓든 간에 아니면 나중에 미국과 우리나라 협력을 해서 원전을 우크라이나에 뭐 짓든 간에 어떤 방향에서 짓든 간에 결국 원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에 따라서 원가 비중이 높은 부분은 해당 관련된 부품을 만드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다른 종목군들보다 크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전 관련된 종목 투자하시는 거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어떤 종목이 가장 많이 오르고 어떤 종목 대장주고 돈이 될지 이걸 아셔야 여러분들이 옥석을 잘 가리고 기분 좋게 투자를 하고 인사이트를 가지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져도 큰 걱정이 없겠죠. 물론 원전 관련 섹터는 그동안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한 번 더 단기적으로 크게 올라가기 힘들어요. 눌림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눌림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이 좋은지 미리 알고 있어야 해당 종목이 타점 나왔을 때 저점에서 매수해서 쭉 올라갈 때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거겠죠. 네. 자, 원전 관련된 구성 요소 한번 제가 살짝 요약해드리면 일단 원자력 개통, RCS, 그리고 터빈, 그리고 계측 제어, 그리고 냉각, 안전, 그리고 공정관리, 건설비 좀 나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원자력 개통 이쪽입니다. 이쪽 같은 경우에는 원가 비중이 30에서 40% 가장 많이 차지해요. 원자력 압력용기, 증기발생기 등 핵심 기기가 들어가는데요. 이 원자력 개통 RCS 같은 경우에는 두산에너빌리티, 현대중공업 등이 만듭니다. 원가 비중 가장 높아요. 30에서 40%입니다. 두 번째 터빈 쪽인데요. 20에서 25%.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두산에너빌리티, 네. 현대중공업 대형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맞습니다. 물론 두산에너빌리티 대형주 선호하셔서 매수해서 쭉 끌고 가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저는 가능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한번 주도주 잘 잡고 시장의 주도주에 포착이 되고 그리고 네. 해당 종목에 부합한다면 전 저점 대비 수익률은 2배, 3배 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산에너빌리티는 최근에 월봉상에서 방향성이 확인됐지만 그때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저는 약간 좀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이 된다면 말씀드리겠지만 원전 관련된 원가 비중과 더불어서 지금 현재 원전 대형 원전입니다. 그런데 네. 반대로 소형 원전 SMR 같은 경우에는 이 원가 비중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후에 원전이 부각받느냐 SMR 부각받느냐 내가 원전 관련된 투자하는 방향성이 어디로 잡을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1순위로 잡아가는 종목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체코 대형 원전 수주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포커스 잡고 설명을 드릴 거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원자로 개통, 두산엘리비리티, 현대중공업 중요한데 이 대형주를 난 좀 별 선호하지 않고 좀 중소형주, 변동성 큰 종목 선호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보시면 됩니다. 터빈 발전 설비 관련된 BHI 해당 종목이 2순위로 두고 있어요. 하지만 대형주가 아니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커서 두산엘리비리티가 10% 올라갈 때 해당 종목은 20%그 이상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측 제어 시스템인데요. 해당 종목은 우리기술에 해당이 되고요. 우리기술 터빈 관련된 BH 같은 경우에는 대형 원전 기준으로 원가 비중 높진 않습니다. 하지만 대형 원전 기준으로 봤을 땐 그렇고 SMR로 간다면 기준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제가 한 번 더 SMR 한 번 더 시간 될 때 다뤄드릴 거고요. 좋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원전 관련된 두산엘리비리티 그리고 BHI 우리기술 있는데 일단 두산엘리비리티 차트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두산에너빌리티의 월봉 차트입니다. 차트 잘 보시면 월봉상에서 꾸준하게 입선 타고 상승세를 그려나갑니다. 네. 그러고 나서 한번 쉬었다가 이 60선 지지하면서 한 차례 바닥 찍고 나서 다시 한번 주가 반등 그리고 한 번 더 바닥 찍고 나서 이전에 저점보다 높아집니다. 이중 바닥 확인했죠? 이전에 고점을 뚫는 상승이 나왔다가 그죠? 이전 고점을 뚫는 상승이 나왔다가 한 번 더 눌림 나오면서 3중 바닥 그죠? 바닥을 좀 더 세밀하게 보자면 여기가 3중 바닥, 여기가 4중 바닥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단기 고점을 한 번, 두 번, 세 번 치면서 온전하게 중장기 방향성이 상방으로 전환 성공했다라는 것이고요. 통상 이렇게 3중 바닥, 4중 바닥을 찍고 고점을 3번 이상 찍으면서 본격적 방향성 상방 전환 성공하는 경우에는 한 번 더 주가가 이렇게 눌림이 나올 때 고가 찍고 눌림 나올 때 이때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때 우리가 가장 좋은 스윙 매매 접근해서 들어가기 가장 좋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해당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BHI와 마찬가지로 우리 기술과 마찬가지로 눌림 나올 때 공략해 볼 만한 자리가 되겠다 말씀드리고요. 다만 2분기 안에 이제 츠코와 우리나라의 원전 본계약 수주가 그리고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매수한 종목은 아니지만 이렇게 탑3 이 종목이 정말 좋은 종목이고 다른 원전 관련된 기업들보다 원전에 들어가는 부품에 기술력이 받쳐주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지금 먼저 소개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기업들 먼저 갖고 계신 분들 혹여나 손실이신 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제가 있는 종목토방 안에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고 타점, 전략, 가격 제시 드리니까 너무 속썩이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좀 편하게 좋습니다. 투자하시기 바라겠고요. 결론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는 이전에 고점 부근 가격대를 한 번 더 돌파하게 된다면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4월 끝나고 있죠. 현재 이 월봉상의 이 최근에 양봉이 4월입니다. 전 그래서 빨라봐야 한 5월 말쯤을 보고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급하게 이제 우리가 담아갈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SMR 원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조기대선 국면에서도 아직까지 중요성이 아직까지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리스크, 위험성과 반대로 수익성, 실효성 또한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느 대선 후보 하나 누구라도 강력하게 워딩을 세게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어디까지나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K원전 기술력 1위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이고 체코 수주와 더불어서 이어서 이제 우크라 재건 시의 에너지용 인프라로 부각이 될 수 있을 가능성 또한 있고 현재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게 값싼 에너지원 원전입니다. 뉴스케일 파워와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모두 전략적인 제휴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K원전 좀 정책적으로 힘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기보다 미국 쪽과 같이 연결 지어보시는 게 가장 좋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월봉 차트 말씀드렸고요. 이제 일봉상에서 보시면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 고점 찍고 나서 방향성 확인됐다 말씀드렸죠. 주가 쭉 빠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이때 추세 뚫고 올라오면서 저점 대비 쭉 이번 4월달 계속 오름세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제가 뭐라 말씀드리냐면은 현재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주가 반등에 따라서 올라오고 있는 국면이고 이미 이 체코와의 본계약 수주 기대감 이슈가 시장에 선 반영됐기 때문에 오늘 있는 호재에도 많이 올라주지 않았습니다. 자, 이 캔들을 보시면 오늘 갭상승 음봉으로 마감했어요. 양봉 안 나왔죠?
그렇다는 거는 아직까지 시장에서 해당 종목 많이 올랐다. 어느 정도 당연히 조정을 보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일봉상에서 여기 보이시는 돌파하지 못했던 이 구간대 보이시죠? 이 구간대. 이 구간 매물대가 가격대가 대략적으로 27,000, 28,000 사이에 있습니다. 해당 구간대 밑으로 주가가 빠져야 매수에 봄직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원전 관련주는 여전히 올해 우리가 반드시 AI와 더불어서 지속적으로 체크해 볼 만한 섹터다. 강조를 드리고요. 타점 여기 나올 때 한 번 더 제가 짚어드릴 겁니다. 자, 두 번째 BHI 같은 거 제가 설명드릴 텐데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가 잘 보시면 이전에 고점 부근 그죠? 여기 찍고 떨어졌다가 찍고 빠지고 또 찍고 빠집니다. 전형적인 하방 흐름 패턴이죠. 역헤드 숄더 흐름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 어깨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파에 성공했고요. 눌림 나올 때 해당 종목도 들어가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BHI.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도 받쳐주고 수주 잔고 또한 빵빵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뭐 두산 에너빌리티의 변동수 작기 때문에 아주 큰 거, 변동수 큰 거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BHI 강조드리고요. BHI 같은 경우에는 그럼 무슨 제품 맞느냐 간단히 설명드리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정리해 왔습니다. 이제 배열 회수 보일러, 배열 회수, 열 회수 보시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가스나 증기를 재활용해서 열을 더 뽑아내는 장치입니다. 발전소 효율을 높여주는 핵심 장비고요. 원정용 보일러, 열 교환기. 원전로의 뜨거운 열을 전기로 바꿔주는 증기 발생 장비입니다. 어디에 납품하느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또 두산 에너빌리티에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한 줄 요약해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인 원전의 설계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큰 축인 대형 핵심 장비를 만드는데요. 여기에 또 부품이 이제 이 순위로 들어가는 하드웨어적인 부품을 만드는 열 교환기를 만드는 게 BHI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줄 요약해드리자면 BHI는 원전에서 뜨거워진 물을 전기로 바꿔주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세 번째 종목은 우리기술이라는 종목입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원전 계측 제어 시스템이고요. 이번에 그 한국수자원에서 실적이 8년 만에 최고 실적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기술 같은 경우는 원전에 들어가는 계측 제어 시스템을 우리나라에서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원자로의 온도나 압력, 방사선 수치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자동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BHI는 원전에 들어가는 하드웨어적인 부분 맞습니다. 좀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다 말씀드렸죠.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에요. 인간으로 비유하자면 인간의 신체, 뼈, 장기 이런 게 BHI면 우리 뇌, 생각하는 게 우리기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십시오? 디지털 제어 시스템도 납품하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방식의 제어 장비를 디지털로 바꿔주는 기술이고 한국수력원자력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기술 같은 경우는 한 줄 요약해드리자면 원전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안전하게 작동하게 만들어주는 제어 시스템 전문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시간 될 때 말씀드린다 했던 부분 있죠. 기억나시죠? 현재 체코에 납품은 대형 원전 기준으로 이제 기준 잡고 설명드리고 있는데 SMR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이제 원가 비중이 가장 높은 게 차이가 있다 말씀드렸어요.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이제 대형 원전과 다르게 SMR은 원전 비중이 그 원가 비중 가장 높은 게 이거겠구나 하고 답이 오실 겁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가 되셨을 바라겠고요. 해당에 관련된 내용은 제 방송 끝난 대로 좀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이제 정보톡방에서 관련된 브리핑 한 번 더 요약해서 올려드리거나 아니면 시간 될 때 방송 통해서 한 번 더 언급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기술의 일봉 차트를 잘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현재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기술 같은 경우는 현재 상방 2,000 라인대 아직까지 돌파 흐름이 안 났어요. 그리고 일봉상에서 여기 보이시는 122평선을 그동안 주가가 쭉 지지하면서 올라왔다가 120선 이탈했다가 다시 한 120선 돌파하는 시도 흐름이 나왔다가 그죠? 또 빠졌다가 이제 저점을 이탈하면서 신저가를 썼죠. 우리기술이 다시 한번 122평선 위로 돌파 시도하는 움직임이 최근 2주 사이에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기술 같은 경우는 122평선을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양봉이 세워진다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매수를 준비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물론 그때 시점이 안 오고 추가 하락한다면 오히려 좋죠. 어차피 원전 반드시 언젠가는 매수해야 되는 종목이고 섹터입니다. 하지만 지금 잠깐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잠깐 시행하는 것이고 시장의 선택은
어차피 결국 원전, 에너지원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두산 에너빌리티, BHI, 우리기술 이 세 가지 종목이 대형 원전에 들어가는 탑3 가장 중요하게 기술력이 좋은 필수 부품이면서 원가 비중이 가장 높은 부품에 관련된 기업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네. 해당 종목의 자세한 투자 포인트, 매수 매도 타점, 그리고 비중 이런 거 다 궁금하신 분들 아니면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또 추후에 한 번 더 정보톡방 안에서 방송 끝나는 대로 한 번 더 오늘 또 미장될 때 오늘 또 한번 미장 안에서도 원전 관련된 종목이 올라간다면 제가 한 번 더 관련돼서 브리핑 타점 소개해 드릴 거고요. 잠시 후에는 단타 검색기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정의하는지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양시장 거래대금 오름세 보이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오늘은 전문가님께서 간밤에 있었던 체코 원전 이슈를 함께 짚어주셨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월별 차트 보시면 이제 바닥을 짚고 상승 전환을 노려볼 만하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매수 타이밍 함께 전문가님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기술도 함께 타점 전략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왼쪽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2-2638-3955로 편하게 전화 주시거나 혹은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져서 이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보이시죠? 이곳으로 들어오시면 저희가 전략 그리고 종목명, 매수 타이밍까지 함께 꼼꼼하게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입장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지는 내용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사실 제가 투자를 하면서 고민인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제 시작을 하다 보면 도대체 이 종목 괜찮은 건 알겠는데 언제 살까? 이 매수 타이밍이 늘 관건인 것 같아요. 네. 전문가님이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으시죠? 네네. 그래서 저는 이게 전문가님께 꼭 여쭤보고 싶거든요. 이런 질문 많이 받으셔서 오늘 특별히 그런 해답을 주실지 전 너무 궁금합니다. 대부분 분들이 네. 이 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전문가로서 네. 건들면 안 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를 들어서 네, 에코프로가 최근에 고점에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전문가 봤을 때 더 빠질 것 같아요. 근데 절대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 봐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대부분 개인 투자분들 사이에서 전문가들이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성역인 종목들이 있어요. 네. 그런 종목군들은 고점 대비 많이 빠졌거나 음, 아니면 앞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뉴스는 있는데 주가는 안 올라가거나 아니면 주가 잠깐 올랐고 누가 보더라도 빠질 자리인데 사람들이 좋다 매수하는 종목.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언제 반등이 났지만 이전에 네이처스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위험하다 말씀드리고 나서 그때부터 고점 대비 거의 30% 가까이 빠졌습니다. 물론 최근 다시 한번 더 올라왔죠. 근데 그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욕을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 그때 말씀드리고 뭐냐면은 우리가 네. 정말 소중한 자산 투자를 하는데 주가가 빠질 만한 기미가 있다면 우리가 리스크를 관리하고 편단가를 조절해서 반드시 유의미한 타점 나올 때 혹은 뉴스에 나올 때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해당 종목에 대한 이슈만 바라보고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이 돌발 악재가 나온다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게 말은 뭐냐면 우리가 종목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을 먼저 보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네. 제가 12월 말에 로봇 관련 섹터 정말 좋다 말씀드렸죠. 로봇 섹터는 그때 2024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3년 동안 계속해서 1월마다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네. 이번 1월 달에는 로봇 섹터가 본격적으로 상용화, 산업화에 진입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로봇 관련 정말 좋다 말씀드렸고 하이젠 RLM, 레이모 로보틱스 2배, 3배 올랐습니다.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앞으로 조만간 올라갈 수 있는 섹터는 AI, 로봇, 원전, 인프라 이쪽에 정해져 있습니다. 플러스 전고체 2차 전지까지. 그런데 이런 종목들 아닌 다른 종목에서 매매를 하시거나 혹은 이 섹터 안에서 종목을 매매하시는데 전혀 돈이 되고 있지 않는 사업, 종목을 매매하시는 경우에는 좀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단타입니다. 이게 뭐냐면 네. 시장은 9시 땡 하자마자 변동성 가장 큰 시간대가 9시 30분 혹은 10시까지입니다. 이때 장 초반에 시장 방향성 결정되는데 장 9시에 땡 하자마자 강한 종목은요. 네. 그날 좋은 종목은 장 초반부터 9시 3분에 이미 거래대금 혹은 거래량 터지면서 급등이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많이 올랐네. 무서워. 매매 안 하시죠? 그러면 단타 그냥 끝난 겁니다. 네. 단타는요. 앞으로 시장이 꺾이게 되면 하락장도 올 거겠지만 하락장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하락장은 수급이 수급을 불러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진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동안 장기 투자, 뭐 가치 투자, 중장기 투자, 삼성 주주, 하이닉스 주주, 현대차 주주, 대형주 많이 갖고 계신 분들도 지금 사진 보신 것처럼 이 주식시장 안에서 충분히 환호를 지르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강조해 드리고요. 제가 그동안 단타 검색에 포착된 종목 위주로 수익 낸 걸 말씀드리자면은 전 가장 기본적으로 장 초반에 변동성이 터지면서 거래량 터지는 종목군, 거래 대금 터지는 종목군의 3분봉 종가 기준으로 플러스 10% 잡습니다. 대주산업 플러스 10% 찍었죠. 핑거스토리 10% 찍었는데 더 올라갔습니다. 괜찮아요. 더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뭐 10% 수익 낸 게 중요하고요. 매일매일 돈 벌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그리고 아스크림에도 14%, 유보텍 14%, 그리고 TS 인베스트 14%. 다 10% 넘죠? 괜찮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10%의 안정적으로 마진을 주고 있는 이 검색기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솔트루스 10%, 온고크로스 10%, 동양철강 10%. 다 10% 일단 찍습니다. 9시 3분에 검색에 뜨는 종목군들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단타를 매일 하고 싶은데 언제 사야 될지 모르겠다. 어떤 걸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말씀드리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통상 개장하고 나서 아까 9시 반에서 10시까지 변동성이 크다 말씀드렸는데 이건 코스피 코스닥의 지수 기준이고요. 종목 장세 같은 경우에는 9시 15분 전에 단타 승부가 납니다. 가장 좋은 건 9시 3분이다 말씀드렸고 3분 단타 검색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대부분 전업 투자다 아니면은 뭐 전문가들 대부분 1분봉을 보신다 생각하시는데 가장 많이 보는 건 3분, 그게 다음은 15분입니다. 그리고 1분봉은 어디까지나 그 혼자서는 전업 투자자나 1분 쓰고요. 가장 3분봉을 많이 사용하고 신뢰도가 높습니다. 네. 개장하고 나서 15분 이내에 검색에 포착이 되는 종목 위주로 단타 공략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결국 시장에서 장 초반 개장하자마자 거래대금, 거래량이 얼마나 터지느냐에 따라서 재료의 강도, 크기, 이슈, 재료의 크기 이런 게 정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제가 다 검색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신경 쓰지 마시고 첫 번째랑 그리고 마지막 거 다섯 번째 이것만 신경 써주시면 돼요. 첫 번째는 15분 이내 가장 베스트는 9시 3분 안에 검색에 뜨는 종목이 가장 1순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장 초반에 검색에 포착이 되는데 15% 이상 올라가고 있다? 그런 종목 매매하면 안 된다 말씀드려요. 15분 사이에 그러니까 3분 안에 15% 치고 올라가다가 9시 3분 사이에 고점 15% 치고 나서 10에서 13% 정도 유지가 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9시 3분까지 봤을 때. 이런 종목 괜찮습니다. 그런데 9시 3분까지 종목이 떴는데 15%에 머무르면서 치고 올라가는 종목이 있어요. 이런 종목 매매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런 종목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꾸준하게 수익을 벌 수 있는 10% 네. 딱딱 벌기 힘들어요. 왜냐면 과매수 구간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 매매하지 마시고 더 10%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15%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15%를 찍고 나서라도 10%까지 한 번 더 빠졌다가 조정을 보이면서 추가 급등 전에 한번 눌리는 흐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1분봉에서는 잘 안 나와요. 틱 차트를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3복 검색기 위주로 쉽게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드린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9시 15분 사이에 가장 베스트는 9시 3분 안에 뜨는 종목이 가장 베스트다 말씀드리고 검색해 떴는데 15% 올라간다? 이거 하지 마시자. 이거 두 가지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그 여기 더해서 제 검색기는 지금 테마 장세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이 올라갑니다만 이제 그런 장세 곧 끝납니다. 그래서 네. 검색기 안에 여러분들이 직접 제가 드는 검색기를 받아보시고 나서 쓰시는데 만약 검색기 안에 종목이 많이 안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최소 8개 되는 주거 검색기 중에 DI 플러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제해 주셔야 좀 더 유연하게 시장에 맞는 종목들이 더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더 쉽게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 딱딱 찍는다 말씀드렸었는데 대부분 스윙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직장인분들 많이 계실 텐데 매수했다가 언제 팔지 모르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투자를 하실 때 직장인분들도 매수 자리를 잘 잡으시면 플러스 10%대 그냥 팔면 돼요. 대부분 스윙 투자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10% 저항대 기준으로 주가가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타로 10% 수익 못 내시는 분들은 추후에 수익주로 10% 수익 절대 못 내세요. 그러신 분들은 중장기 투자도 힘드시기 때문입니다. 단타 수익 못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시장에다 인사이트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중장기 투자 수익 못 내고 수익 투자 이자가 못 냈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단타 검색해 통해서 이때 매수를 해야 10% 수익이 나오는구나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수익 매매하시면서 이런 자리가 10%가 나오는 자리구나 라고 먼저 이해를 하셔야 그 다음부터 트레이딩 관점에서 실력이 늘고 돈이 계좌 자산이 늘어나가는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검색기는 제가 있는 정보톡방에 오시면 오늘 방송 끝나는 대로 히든 종목 공개와 함께 링크 통해서 받아갈 수 있으시니까 무료로 많이 받아가셔서 앞으로 다가올 하락시장 이 단타 검색기와 함께 쉽게 플러스 10% 수익 쌓아 나가시면서 주식에 대한 자신감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10% 이상의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우리의 주식 계좌를 보다 알차게 가져가실 수 있는 똑똑한 방법, 지금 바로 똑똑 두들겨보면 어떨까요? 저희가 준비한 3분봉 단타 검색기 지금 바로 드리고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2-2638-3955로 편하게 전화 주시거나 혹은 휴대폰 카메라 기본 어플 켜셔서 이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로 들어오시면 저희가 3분봉 단타 검색기 지금 바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선착순 10분 이벤트와 함께 지금 바로 발빠르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여러분 이번 주도 주식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저희가 또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바로 국내장에서의 히든 종목 알려줘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네. 사실 이 히든 종목 늘 이렇게 가져와 주시는데 저는 좀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이 상승률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가 보일 때가 많아요. 전문가라면 그래도 한 50% 이상 내야죠. 네. 정말 저도 이렇게 보면서도 정말 놀라고 또 전문가님의 그런 노하우 많이 배우면서 저도 한번 성장해 나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일단 제가 갖고 있는 기법을 제가 이전에 태양봉 기법, 단타 기법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타점 대비 50% 이상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한 번도 공유드리지 않은 기법인데 첫 번째로 쓰리고 기법, 그 다음에 거래대금 추적 기법, 기관 트래킹 기법이 대부분 최소한 3개는 맞아 떨어져야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률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아직까지 그런 종목군들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곧 지금 시장의 저점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수익률 극대화를 통해서 세 자릿수 불가능한 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인사이트가 없으시다면 전문가를 통해서 그 인사이트를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것을 만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리고요. 제가 히든 종목을 공개해드렸던 종목군 중에서 유보텍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해당 종목은 이미 이번 실적이 크게 흑자 전환에 성공했던 기업이고 주가는 대바닥이고 정치 테마 이슈와 더불어서 최근 시장에서 가장 사회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됐던 싱크홀 관련주로서 시장이 부각이 되면서 무려 5일 전에 그러니까 오늘 기준으로 본다면은 일주일 정도 그 전이었습니다. 그때 방송에서 히든 종목 공개해 드린 이후에 5일 만에 급등 시작해서 현재 타점 대비 80% 이상 상승세 기록했고요. 저라면 80%까지 가지 않고 딱 70%에서 매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을 잡아낸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겠죠. 정확히 고점에서 매도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 다음 올라갈 종목 빠르게 쉬지 않고 순환매를 만들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수익률 극대화 지름길이고 원금회복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산 증식의 지름길이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쓰레스라는 종목도 공략하자마자 하루 만에 23% 상승세 보였고요. 아방컴퍼니 하루 만에 30%, 유니온 17% 보였었는데요.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종목은 아까 원전 관련주 지금 때가 아니다 말씀드렸어요. 좀 눌려야 된다 말씀드렸었는데 바로 어제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2+2 관세 협상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조선 기자재, 조선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이 히든 종목은요. 조선 기자재뿐만 아니라 원전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는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해당 종목은 관이음새 전문 제조업체고요. 석유 그리고 조선 해양 발전 플랜트 그러니까 산업 전반적으로 전방위 산업에 두루두루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관이음새를 제조,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지수가 올라오고 있죠. 그 말은 뭐냐면 앞으로 경기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혹은 앞으로 최소 6개월간의 실물 경제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 말은 결국 투자가 한 번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고요. 이러한 기업들이 덩달아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종목 차트는 일봉상의 차트고요. 이전에 고점 부분에서 추세를 쭉 이어보시면 맞고 떨어지죠. 다시 한번 맞고 떨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어제 돌파하지 못했다가 오늘 바로 네. 추세 상방을 뚫고 올라가면서 거래량 늘어나죠. 그리고 일봉상에서 2선, 60선 곧 골든크로스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네. 경우에는 일봉상에서 한번 음봉 나올 때 그때가 매수 자리가 되겠고요. 매도 언제냐? 이전에 고점 뚫고 올라가리라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기자재 원전은요. 네.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에서 조선 관련된 산업 협력이 기대가 되죠.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관세 협상이 끝나기 전까지 유효할 거고요. 끝나고 나서도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에 대한 조선업 미국이 강하게 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 조선업이 없으면 힘들다라고 천명까지 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업에 관련된 관세가 상당히 낮거나 제로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조선업 섹터는 올해 혹은 더 늘어나서 적어도 내년까지 영업이익이 성장세를 보인다면 계속해서 시장의 주도주로 떠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조선기자재 반드시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해당 히든 종목 제가 정보 톡방 안에서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나 올랐길래 생각하셨던 분들 유보텍 보시면 무려 80% 상승률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숨겨져 있는 히든 종목, 오늘 멀티플레이어 이 히든 종목도 놓치면 너무 아쉽겠죠? 지금 바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2-2638-3955로 편하게 전화 주시거나 혹은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로 들어오시면요. 저희가 이 멀티플레이어 관련된 히든 종목, 종목명과 매수 타이밍 함께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 가득 받아가세요.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2부 미국장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이부 미국장에서의 보물을 찾아드립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무역 갈등 완화 기대감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 3주 내로 국가별 관세율을 재조정하겠다고 밝히며 기술주 위주의 상승이 있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시작했다고 밝힌 반면에 중국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라고 정면 대응하기도 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미국장 상황 살펴보시죠. 전문가님. 네. 사실 저번 주에 이제 관세가 가장 고점에 있는 예민한 시기다라고 짚어주신 이후에 사실 이번 주에는 사흘 연속 미국장이 또 오르기도 하고 네. 지금 조금씩 관세 그런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좀 완화되고 있다 이런 네네. 이야기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나스닥 위치는 어떨까요? 그동안 관세 어느 정도 피크를 찍은 것도 사실이고요. 어차피 관세 나빠질 구간은 전혀 없습니다. 네. 좋아지면 좋아졌지 악화될 구간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제가 그 나스닥 지수를 말씀드린 게 이때 구간입니다. 이때 음봉 찍었을 때 이때 포인트 찍은 이 저점 라인대가 중요한 주요 포인트가 15,700이다 말씀드렸는데 이 포인트가 어떤 포인트냐?
작년 8월 달에 미장에서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가 올 게 아니겠느냐 우려가 나오면서 AI 거품 꺼진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찍었던 개파락 양봉 나왔던 시가 라인이 바로 15,70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해당 구간대 이탈하게 된다면 이때부터 절호의 매수 기회였겠죠. 근데 이때 매수 못했다? 괜찮습니다. 그때 바닥 다지고 올라오다가 바로 이때 15,700포인트 찍고 저점 매수에 유입되면서 마감했다면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셔야겠죠. 저는 4월 말에 트럼프가 중국에 때리는 관세가 낮아질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기미가 나와주고 있고 현재 3일 연속으로 나스닥이 상승세를 그리고 있는 거겠죠. 네. 여기서 추가적인 이제 상승은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상승보다는 소폭 하락하면서 이전에 고점 박스권을 시원하게 뚫지 못하면서 이전에 저점을 높여나가는 소위 말하는 플래그 패턴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5월 중순까지는 대부분 기업들 1분기 실적 발표 남아 있습니다. 실적 발표를 통해서 앞으로 경기 침체가 많이 우려가 되었었는데 아니 경제 지표가 그동안 좀 경기 침체랑 좀 맞아떨어진 듯 했었는데 5월 중순까지 발표할 1분기 실적 확인했을 때 실적이 잘 나온다면 증시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실적 잘 나올 것이냐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 관세 전쟁이 시작되면은 대부분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안 좋아할 수 있겠죠. 하지만 현재 트럼프가 대중 관세 정책이 관세를 내리고 현재 가장 높은 부분이 한 120% 정도 되죠. 여기서 저는 내려간다면 50%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시점은 6월 말이나 7월 말쯤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관세 떨어지게 되면은 어차피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이제 관세가 뭐 발효가 돼서 영업이 나빠진다. 당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세 전쟁이 시작이 돼도 대부분 기업들은 내가 필요한 원자재 미리 선물, 선도 계약으로 싼 가격에 사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이제 3개월 뒤에 한 번 더 원자재 수입할 때는 관세 여파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에 문제가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 더불어서 어차피 단기간에 시장에서 충격을 받고 이러한 충격이 고스란히 M7 주목군들 다른 대형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이어지진 않습니다만 이 전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말이나 7월 말에 대중 이제 관세 퍼센티지 관세가 좀 낮아질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6월 7월까지 뭐 지수 빠지느냐 안 올라가냐 그건 아닙니다. 현재 나스닥 지수의 상승세를 이제 끌고 있는 거는 제가 이제 강조드렸던 엔비디아가 아니다 이제 테슬라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요 어차피 5월 되면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자연의 이치고 이미 중요한 가격대의 하방 경직 테스트 다 끝났어요. 그것 때문에 뭐 테슬라 갖고 계신 분들 용기 있게 내셔 좋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변동성이 계속해서 커지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은 우리가 이제 변동성을 이용한 레버리지 매매도 우리가 잘 매매한다면 충분히 큰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6월, 7월 이 전에 7월 말 그 전에 7월 말, 6월 말 그 전에 6월 달에 한 번 더 이제 어떤 호재가 있느냐 연준의 금리 인하 이슈가 있죠. 그래서 5월까지는 테슬라가 주도로 나스닥 지수 끌어올리면서 6월 달에 금리 인하 나온다면 한 번 더 올라가거나 혹은 단기 눌림 나오나서 더 올라가거나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관세 인하 나온다 할 때는 그때는 이제 뭐 지수가 중간에 뭐 쉬어간다라고 한들 어차피 이제 한 번 더 미장은 중장기 우상향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여러분들 시장 이해하신다면 앞으로 뭘 사야 되는지 이미 답이 나오셨습니다. 이상한 거 사지 말자고요. 이거 한 번 더 강조드리고요.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올랐다 빠졌다 하고 있는데 특정 종목만 버텨주고 있거나 올라가고 반대로 다른 종목은 빠지고 있습니다. 왜? 모멘텀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AI, 로봇 이쪽이 아니니까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빠진 종목군들 당연히 공매도가 쌓였겠죠. 공매도 많이 쌓여 있는데 앞으로 호재가 터질 만한 이슈 종목은 뭔지 쇼커버링 터질 수 있는 종목 같이 알아볼 거고요. 첫 번째로 SMCI라는 종목입니다. 해당 종목은 AI 쪽에 관련된 종목이고요. AI 관련된 서버 수요가 그동안 쭉쭉 올라가다가 최근에 나스닥 지수가 고점 찍고 급락할 때 같이 빠진 종목입니다. 한 번 빠진 종목이고 나스닥이 올라갈 때 시장 상승 주도했기 때문에 나스닥 한 번 더 올라간다면 해당 종목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일주일 사이에 공매도 비율이 20%가량 돼요. 유통 주식수, 상장 주식수 대비 20%입니다. 큰 수치고요. 커버 일수가 1.31입니다. 숏커버링이 본격적으로 터지기 위해서는 공매도 비율이 높아야 되고요. 커버 일수는 낮아야 돼요. 그래야 빠른 시일 내에 공매도, 숏커버링 터지면서 주가 급등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앞서 BBA라고 해서 빅베어 홀딩스 A라는 종목을 제가 브리핑 드렸었는데 해당 종목을 제가 2월인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말씀드리고 나서 일주일 만에 2배 올랐죠. 네. 숏커버링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숏커버링도 앞으로 시장에서 올라갈 만한 섹터 잘 부합한다면 단기간에 크게 올라갈 수 있어요. 인페이지 에너지, 최근에 미국이 중국의 태양광 패널 3,500% 관세를 때렸습니다. 미국 내에서 중국 태양광 패널은요. 시장에서 60%, 70% 차지해요. 그리고 싼 값에 패널을 공급하다 보니까 미국 내 태양광 산업이 아주 망가졌어요.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대규모 관세를 때렸고 해당 기업 또한 앞으로 이제 태양광 산업이 회복된다면 덩달아서 주가 올라갈 수 있겠죠. 공매도 비율은 SMCI보다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자, 세 번째, 알베말. 이 기업은 전 세계에서 리튬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업체고요. 리튬 2차 전지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2차 전지 그동안 다 빠졌죠. 왜 빠졌을까? 원자재 가격이 빠지니까 갖고 있던 재고 자산 가치 평가가 떨어지게 되면서 기업의 가치도 덩달아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 어떻게 해야 올라갈까요? 그동안 떨어졌던 리튬 가격이 하락을 멈추고 가격이 올라가야 재고 자산 가치 평가도 덩달아 올라가서 기업의 자산 가치가 올라가고 그래야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현재 2차 전지 캐즘 돌파하고 있죠. ESS 기반으로 전기차 캐즘 시장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자재 가격도 하방을 멈추고 반등세를 그려나오고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 또한 앞으로 추가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이면서 공매도 비중 계속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있는 종목 투방 안에서 테슬라뿐만 아니라 뭐 엔비디아, 인텔, 차트 분석 모두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M7 종목군들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무료로 드리는 정보 많이 받아가셔서 여러분들의 미장, 한국장, 투자 포인트 많이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네, 변동성을 이용한 레버리지 매매, 미장도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선착순 10분 이벤트 지금도 진행 중이니까요. 왼쪽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혹은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로 들어오시면요. 지금 바로 저희가 히든 종목까지 함께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 숨겨진 코너인데요. 전문가님. 네. 저는 사실 이 시간이 많이 기다려지는 것 같아요. 뭐냐면 미장에서의 히든 종목만큼 사실 가져가기가 힘든 게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또 숨겨진 전문가님의 발톱 보여주시죠. 제가 원전 관련된 이슈를 아까 국장도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앞으로 시장은 경기 침체에 막을 수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경기 침체라는 것은 원래 통계적으로 봤을 때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의 역전차가 발생하게 되면은 통상 2년 반 안에 경기 침체가 찾아옵니다. 네. 이건 과거 10년 이상의 경제 통계를 돌려봤을 때 늘 부합을 했었고요. 곧 다올 경기 침체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파월 압박해서 금리 인하해라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찾아올 경기 침체가 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트럼프가 추진하는 아젠다 47에 맞는 에너지 관련된 인프라 쪽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해당 종목은 바로 그런 종목이고요. K원전 관련된 협력사입니다. 우리나라 K원전 세코와 본계약 앞두고 해당 종목도 덩달아 수혜를 입을 수 있겠죠. 그동안 시장 빠지고 나스닥도 반등세를 보여주었는데 나스닥 지수 반등세에 따라서 해당 종목 저점 찍고 반등 이후에 현재 3일 연속 오름세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바닥이고요. K원전에 대한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이제는 고점 뚫고 한 번 더 올라가면서 주당 20불까지 올라갈 자리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현재 17불 조금 넘었고요. 추가 상승 여전히 유효하고 해당 종목 제가 있는 종목 투방 안에 입장하시면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히든 종목, 국장 히든 종목, 미장 히든 종목 동시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 침체 걱정해도 에너지 종목, 이 종목 히든 종목 알아가셔서요. 수익률 가득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사실 선착순 10분 이벤트 지금 방송 중에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2-2638-3955 혹은 오른쪽 하단에 있는 곳으로 들어와 주세요.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혹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